중국 우한 교민들을 태운 우리 전세기가 중국 우한 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막 김포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도착 장면 함께 보고 계신데요. 지금 활주로에 착륙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한에서 우리 시간으로 6시 3분에 출발을 했고요. 2시간가량 비행을 했습니다. 앞서 테너 공항에서 출발을 했는데 2시간 정도 지연이 됐었는데요. 또 우리 측의 검역을 철저하게 실시를 하면서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 지금 8시 1분인데요. 김포 공항에 도착을 한 모습입니다. 예. 전세기는 우한 교민 370여 명, 정확히는 367명이 탑승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출발이 2시간 정도 지연이 됐는데 현지에서 검역 작업이 꼼꼼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 세계에는 우한 교민 367명이 탑승을 했고요. 예. 또 탑승 지원 정부 신속 대응팀, 또 대한항공 승무원 등도 함께 돌아옵니다. 교민들은 혹시 모를 기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지금 기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착륙 준비를 마친 탑승객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대로 다시 또 2차 검역 절차도 거치게 됩니다. 예. 승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마스크와 방호복을 착용하고 최대한 기내 서비스를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귀국한 교민들은 검역 절차를 다시 거치게 되고요. 이후에 증상이 없는 사람, 즉 무증상자는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나뉘어서 격리 수용하게 됩니다. 네. 우한 교민 367명이 탄 전세기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김포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6시 3분에 출발을 했고요. 2시간가량 비행을 했습니다. 앞서 테너 공항에서는 또 중국 측의 체온 측정, 그리고 우리 한국 측의 검역을 거친 무증상자만 비행기에 탑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 활주로를 이동을 하고 있고요. 잠시 뒤에 게이트에 도착을 하면 항공기 문이 열리고 우한 교민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에는 청사 뒤편에 있는 공항 비즈니스 센터로 이동을 해서 다시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신세롱 기자, 사회부 신세롱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입국이 도착이 좀 늦어졌습니다. 네, 출발이 늦어졌기 때문인데요.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한 공항에서 출발한 시간이 바로 5시 5분입니다. 한국 네. 시간으로는 6시 5분인데요. 네. 당초에는 현지 시간으로 2시 45분에 출발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늦어진 이유로는 중국 당국의 검역을 거친 뒤에 한국 측의 검역 과정이 너무 꼼꼼하게 진행되면서 오래 걸렸다는 설명인데요. 예. 실제 우한에서 여기 김포공항까지 비행 시간은 2시간 45분 정도가 평균 걸리는 데 비해서 예. 오늘 비행의 경우에는 2시간 정도 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네. 비행 자체는 좀 짧게 진행이 됐지만 처음에 이제 입국 절차를 탑승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전 세계 안에 우리 교민 367명이 탑승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국을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공항 건물 내부에서 이미 중국 당국에서 체온 측정을 거치고 또 공항을 들어오게 됐는데요. 도착한 이후에도 다시 검역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국내 검역에서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임시 숙소인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 충남 아산의 경찰 인재개발원 두 곳으로 나눠서 수용되게 되는데요. 예.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 즉시 이송할 계획입니다. 예. 우한에서의 귀국 장면도 좀 저희가 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우한에서 귀국을 할 당시에 이제 교민과 유학생들이 공항까지 이동하는 교통편이 없는 것이 가장 걱정이다. 그것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했었는데요. 예. 당시에 한국 교민과 유학생들이 전세기 탑승을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외교부에서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서 버스 탑승 장소를 공지하고 또 이 버스를 타고서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공항 톨게이트에서도 여권 검사 등이 이루어졌는데요. 공항 내부로 들어간 뒤에 문진표를 작성하고 또 출국 수속을 받는 것까지 외교부 직원들이 모두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우한과 인근 지역에서 전세기 귀국을 신청했던 사람이 720명 정도인데요. 이들 중에 367명이 오늘 전세기에 탑승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김포공항 이 시각 모습 함께 보고 계신데 그렇습니다. 전세기가 중앙에 있고 그 주변으로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만큼 또 검역 네.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같이 탑승한 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한항공 승무원 모두 다 방호복을 착용했거든요. 네. 때문에 이 검역을 할 때 이 방호복을 입고 안 입고 차이에 따라서 또 이 감염 가능성에 대한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항에서도 똑같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여기는 이제 공항 주변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아마 청사 뒤편에 있는 공항 비즈니스 센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구급차들이 나란히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중국 우한 교민들을 태운 우리 전세기가 오전 8시쯤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활주로 이동을 마치고 현재 비행기가 항공기가 정지를 한 상태고요. 잠시 후에는 스텝카가 항공기에 붙어서 항공기 문이 열리고 교민들이 내릴 네.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기는 보잉 747기로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인원은 약 400명 정도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예상보다는 출발이 2시간 정도 지연이 됐는데 현지에서 검역 작업이 꼼꼼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당초 이제 우리 정부에서 전세기 2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지만 사실 뭐 중국 측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전세기 한 대만 승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공간 안에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혹시나 교차 감염 우려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2대의 전세기에 나눠서 교민 300여 명이 탑승할 예정이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다이아몬드 배열식으로 탑승을 해서 이 한 대 안에서 교차 감염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배치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탑승객 전원이 이제 한 전세기에 탑승하게 되면서 조금 더 교차 감염 우려는 커졌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예, 하지만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 탑승객 전원이 보호 마스크 중에서도 예방 효과가 가장 큰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이륙 후의 움직임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예. 또 승무원들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크와 장갑 또 방호복을 착용하고 기내 서비스도 최소화해서 이 승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항공기 자체도 헤파 필터라는 공기 순환 시스템이 작동하는 항공기이기 때문에 예. 공기를 통한 전파가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왼쪽은 이제 활주로의 모습, 그러니까 교민들이 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 오른쪽 화면은 또 주변에서 임시 숙소로 이동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짐을 내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교민들이 그 정부가 지정한 임시 숙소로 또 이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두 군데로 나뉘어서 이동을 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지자체에서는 반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 늦게까지만 해도 일부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예. 때문에 이제 수송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이 교민이 탑승하는 버스 앞뒤로 경찰의 사이카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또 고속도로에 진입한 이후에도 고속도로 순찰대를 경호하는 방식으로 또 이 교민들의 안전을 좀 보호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예. 그러면 이제 그 격리 시설에서 수용 시설에서 어떻게 또 생활을 하게 되는지 언제까지 이런 격리 생활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14일 정도 좀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우선 임시 생활시설에 교민들이 도착하게 되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검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예. 이 검사를 진행한 후에도 14일 동안은 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지내야만 합니다. 또 이 시설에 머무르는 동안은 외부로 출입하거나 또 외부에서 면회가 오는 것 모두 금지가 되고요. 또 1인 1실 사용이 원칙으로 함께 수용된 교민 간의 그 만남도 제한되게 됩니다. 예. 네, 앞으로 최소 2주, 14일 정도는 격리된 상태로 생활을 하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뭐 일반인들과의 접촉 이런 것들도 제한이 됩니다. 정부에서도 여러모로 지금 뭐 전세기를 보내고 또 오는 그런 과정까지 신경을 쓴 것 같은데 그 과정을 한번 다시 짚어볼까요? 네.
전세기 탑승이 이뤄진 것은 이제 어제 오후 11시쯤입니다. 예. 그 전에 앞서서 이제 이차관이 이제 정부 신속대응팀의 팀장인 이태우 외교부 2차관인데요. 2차관이 우한에 체류하는 교민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전세기를 보내고 또 이 운항 허가를 중국 정부로부터 받았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어디에 있든지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 귀국 신속 대응팀과 함께 그 한진그룹 회장과 대한항공 승무원이 함께 출발을 했고요. 이 출발한 전세기에는 마스크 200만 장과 의료용 마스크, 또 방호복이나 보호경 이런 긴급 의료 지원 물품이 전달이 됐습니다. 예. 네, 어제 오후에 도착한 뒤로는 이제 어제 저녁 9시쯤에 이 우한공항에 도착한 것은 저녁 11시 30분쯤이었는데요. 한국 교민과 유학생 등은 전세기 탑승을 위해서 오후 9시쯤에 이 공항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예. 집결한 뒤, 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이제 보니까 구급차가 이동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활주로 근처로 가서 거기서 이제 우한 이제 교민들이 내리게 되면 바로 이제 검역 절차를 받게 되는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2차 검역은 바로 이뤄질 예정인데요. 예. 이 공항 톨게이트에서도 또 감염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비행기에서 내리는 즉시 검역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준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리 우한 교민 367명이 탄 전세기가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쯤에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한에서 6시 5분쯤에 출발을 했고요. 2시간가량 비행을 했습니다. 예. 앞서 테너공항에서 또 중국 측의 체온 측정이 1차적으로 있었고 이후 우리 측에 검역을 거친 무증상자만 비행기에 탑승한 상황이고요. 또 검역이 2시간가량 지연이 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2시간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전세기 안에는 탑승 지원 정부 신속대응팀, 또 대한항공 승무원 등도 함께 돌아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교민들은 혹시 모를 기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현재 마스크를 또 착용한 상황입니다. 예. 지금 활주로에 구급차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얘기를 했던 대로 지금 이제 구급차가 활주로로 이동을 해서 오늘 이제 교민들을 태운 항공기까지 간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검역 절차를 밟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동 간에 또 일반 사람들과의 또 접촉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좀 대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임시생활시설에 교민들이 도착하게 되면 예. 이곳에 이제 수용되는 것이다 보니까 일반 교민들과 만날 가능성이 조금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식사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 도시락을 통해서 제공할 예정이고 예. 또 시설 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네. 다만 그 교민들이 수용될 시설이 있는 그 지자체에서 어젯밤 늦게까지도 일부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금 마찰이 없을지 이런 우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경찰이 경력을 배치하고 또 사이카를 배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어제 집회 상황을 조금 짚어보면 저녁 9시까지 집회가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이 경찰과 주민들의 큰 충돌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19개 중대 10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서 이 진천 쪽의 주민들의 집회를 막았는데요. 이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기는 했지만 어떤 충돌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또 충남 아산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정부 관계자가 방문을 할 당시에는 행안부 장관이든 보건복지부 차관이 등을 향해서 예. 어떤 감정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어떤 실질적인 물리적 충돌까지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항공기에서 화물들 그러니까 승객들 우리 교민들의 짐이 좀 내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짐 자체에도 지금 살균을 하는 모습, 좀 소독을 하는 모습들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의 비상사태 선포와 관련해서도 오늘 이제 긴급위원회가 소집이 됐고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죠. 네, 맞습니다. 오늘 새벽 3시 30분쯤 한국 시간으로 이
긴급위원회가 소집됐는데요. 이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린 것이었고 네. 비상사태 선포는 새벽 5시쯤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비상사태 선포의 주된 이유에 대해서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 때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상사태 선포라는 것이 사실 좀 와닿지는 않는데 혹시 뭐 달라지는 점이 어떤 건지 이게 강제성이 또 없다고 들었거든요. 네, 비상사태 선포가 되면 국제사회는 WHO의 주도 아래 총력전 태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해당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의료진이나 장비, 자금 지원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번 비상사태 선포의 좀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예. 이 중국을 비롯한 위험 지역의 여행이나 국경 이동 제한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이 국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6번째인데요. 이 전의 사태들에서는 대부분 이 이동이나 여행, 교역에 대한 제한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런 조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이 WHO의 설명입니다. 예. 아직까지 이제 교민들이 내리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지금 뭐 기내에서도 혹시 검역 절차가 진행이 됐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한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직 기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것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승무원들이 네. 기내에서조차 화장실도 사실 좀 사용을 잘 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조금 뭐 조심은 하고 있다 이 정도는 저도 이제 들었는데 그 네. 추가적인 내용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위에서는 조금 검역 작업을 좀 철저히 하는 모습, 짐들이 이동을 하고 있고 이 짐에 대한 어떤 소독 작업 이런 것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국내 상황을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어제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모두 6명. 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 6번째 환자가 사람 간의 접촉으로 발생한 첫 2차 감염 사례였죠. 네, 맞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2명 추가로 확인됐던 건데요. 5번째 환자와 6번째 환자입니다. 예. 5번째 환자는 한국인인데 30대 남성으로 업무차 우한을 방문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4일에 한국으로 귀국을 했고요. 능동감시자로 분류돼서 관리가 되던 중에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사례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2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바로 6번째 환자인데요. 이 56살 한국인 남성인데 압구정의 한 식당에서 3번째 확진 환자와 식사를 하다 전염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람 간의 전염, 즉 2차 전염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예. 지금 이제 바로 TV를 또 이 뉴스를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시간을 되돌려서 어제부터의 이 입국 과정, 우리 교민들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탑승 과정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예상보다는 좀 지체가 됐죠. 네, 우리 교민 수송을 위해서 대한항공 여객기가 인천공항을 떠났던 것이 어제 오후 9시쯤이었습니다. 예. 우한공항에 도착한 것은 11시 30분이었고요. 한국 교민과 유학생들이 전세기 탑승을 위해서 공항에 집결한 시간은 오후 9시쯤이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는 또 오후 8시쯤인데요. 우한 시내 장소에서 곳곳에서 모여서 이 버스를 함께 탑승하고 공항까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한을 출발할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2시 45분 정도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예. 2시간이 지연된 5시 5분에 이륙을 했습니다. 이 우한과 한국의 시차가 1시간 정도니 이 한국 시간으로는 6시 5분에 이륙해서 8시 15분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제 전세기 안에 교민 367명이 탑승을 했는데 사실 그 신청한 인원의 절반 정도이잖아요. 그만큼 네. 뭐 전세기 한 대가 지금 중국 측에서 그 허가를 해줬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오늘 중으로 대형 전세기 한 편을 추가로 보낼 수 있도록 이 중국과 협의를 하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각 김포공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한 교민들을 태운 우리 전세기가 8시쯤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활주로에 지금 정지를 한 상태에서 일단은
화물칸에 있는 짐을 저희가 내리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아직 귀국한 교민들의 모습은 저희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좀 출발이 2시간 지연이 됐는데 중국 내에서 검역 절차가 상당히 꼼꼼하게 진행이 됐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이 한국 내에서도 좀 검역 절차가 꼼꼼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직 좀 이동하는 모습이라든지 교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입국을 한 교민들 앞으로 이제 검역 절차 또 이동 절차 어떻게 되는지도 다시 한번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대로도 검역 절차를 또 거치게 됩니다. 예. 국내 검역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임시 숙소 2곳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 한 곳은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고 다른 한 곳은 아산에 있는 경찰 인재개발원입니다. 다만 그 검역에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일단 처음에 탔을 때는 무증상자들이 탄 것은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뭐 기내에서라든지 이제 도착을 해서 또 증상이 생기게 되면 이제 바로 경찰 인재개발원이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아닌 이제 다른 시설로 이동을 하게 된다. 네. 실제 3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도 한국에 입국한 뒤에 한참 뒤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기 때문에 네. 언제 증상이 발현될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고 때문에 이 중국에서 비행기에 탈 당시에도 공항 건물 외부에서부터 체온 측정을 하고 공항 내부 또 비행기 내부에서도 체온 측정을 하지만 예. 국내로 도착을 해서 착륙을 한 뒤에도 또 다시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검역 절차가 상당히 꼼꼼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아산이라든지 진천의 인재개발원에 도착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네, 당초에 예상했던 시간에서 많이 지체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예상을 하기는 어렵지만 예. 오늘 오전 중으로는 아산이나 진천에 도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뭐 버스 앞뒤로 사이카를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순찰대가 경호를 한다거나 이런 그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이 시각 김포공항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항공기가 정지를 한 상태에서 다른 움직임은 보이질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화면은 항공기 내에서 화물들을 내리고 있고 이 화물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소독하는 과정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측은 이제 교민들이 내려서 이동을 하게 될 청사 뒤편에 있는 공항 비즈니스 센터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착륙 준비를 안에서 탑승객들이 하고 계실 것 같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대로 다시 2차 검역 절차 또 바로 거치게 됩니다. 이 검역을 통과한 교민들은 일반인이 사용하는 입국장이 아니고요. 비즈니스 항공센터 쪽으로 나와서 또 준비된 차량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일반 공항 이용객들과 동선이 겹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 버스를 타고 또 정부가 지정한 임시 숙소로 이동해서 앞으로 2주 동안 지낼 예정인데요. 예. 100여 명은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으로 나머지는 충남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으로 나눠서 수용이 됩니다. 정부는 나머지 앞서 신 기자도 짚어줬는데 나머지 탑승 신청자를 위한 추가 전세기 운항 협의를 지금 중국 당국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 시각 김포공항의 모습입니다. 현재 좀 취재 인력도 보이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항공기까지에는 철저하게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항공기의 모습이 보이고요. 현재는 화물칸에서 짐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현장에 나간 경찰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건강 관련 검역 이후에 경찰 버스로 나눠져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교민이 입국한 후에 추가 검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했고요. 경찰 동원 차량은 총 한 36대 정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많은 차량이 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숙소까지 도착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저희가 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교민 입국 후에 추가 검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알고 있다라는 이제 경찰 관계자의 발언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지금 뭐 기내에서 어떤 좀 검역이 좀 이뤄지고 있는 거 이렇게도 좀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체온 측정이 일단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보안 검색대를 따로 통과할지 여부가 사실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네. 이런 그 기내에서 나온 뒤에 이루어져야 할 검역 사항들을 기내에서 미리 한 뒤에 그러니까 입국 빠르게 이동할 절차를 수 이제 있는- 기내에서 하고 있을 수도 네. 있는 거군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입국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군요. 네, 저희가 뭐 그 기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로 좀 추측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위의 모습들도 조금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방호복도 착용을 했고 사실 기내에 있는 뭐 승무원들도 굉장히 철저하게 방호복을 입는다든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지 이런 또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또 교민들이 이렇게 수용되는 시설에서 주민들의 반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때문에 이 교민들이 나와서 그 버스를 통해서 이동하기까지의 시간이 길어질 경우 언론에 대한 노출 부분이라든지 혹은 또 검역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예. 기내에서 좀 더 검역을 거치고 빠른 시간 안에 버스로 이동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이제 2차 감염, 즉 사람 간의 이제 전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러모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이제 추가로 2명이 발생을 해서 모두 6명으로 는 상황입니다. 지금 6번째 환자가 또 3번째 환자의 접촉자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TV를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앞으로 당분간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짚어볼까요? 실제로 이 2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지역 사회 내에서 감염이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가 가장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예, 예. 때문에 가짜 뉴스 같은 것도 이런 데서 많이 시작이 됐는데 세 번째 확진자가 이동 경로가 밝혀지기 직전에 고향에 있는 어느 뭐 쇼핑몰을 방문했다. 거기에 방문한 그 뭐 아이 부모들이 또 감염에 대한 우려를 하기도 했고요. 예. 이런 것처럼 이 지역 사회에 감염 우려가 있는 것은 좀 교민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좀 2차 감염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는 부분으로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좀 시청자분들이 좀 주의해야 될 점들 뭐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 백신도 치료약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마스크를 쓰고 기침 예절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예. 또 무엇보다 손 씻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바이러스 오염이 공기를 통해서 되기보다는 손에 묻고 그 손에 묻은 물건을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 위생을 철저히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감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아직 이제 뭐 예. 공기 간의 전파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네, 아직까지는 공기 간의 전파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예. 아직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확한 통계나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서서 이제 WTO에서도 회의를 또 소집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 이 부분도 짚어보려고 하는데 세계보건기구 WHO의 비상사태 또 선포와 관련해서 오늘 긴급위원회가 소집이 됐잖아요. 어떤 내용들이 좀 논의가 됐는지 전해주시죠. 네, 새벽 5시쯤에 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예. 긴급위원회가 소집된 건 3시 30분쯤이었는데요. 약 1시간 반쯤 지나서 이 국제적인 비상사태 선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 비상사태 선포를 하며 주된 이유로 꼽았던 것은 다른 나라에서도 이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렇게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나면 이 국제사회는 WHO의 주도 아래서 총력전을 펼치게 됩니다. 네. 예. 즉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도 하고 또 의료진이나 장비도 좀 지원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이번 그 신종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을 비롯해서 이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국경 이동 제한이나 뭐 무역 제한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제성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이 국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은 이번이 6번째인데요. 예, 예. 가장 처음 비상사태가 선포됐던 건 2009년 신종플루가 퍼졌을 때입니다. 또 이후 최근의 사례들을 본다면 2016년에 지카 바이러스, 또 2018년에 에볼라 사태 때에도 비상 조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무역이나 교역, 이 국경 이동의 제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은 권고일 뿐 의무 사항은 아니어서 각국이 이러한 감염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중국 내에서의 확진자가 한 8,000명을 넘어섰다. 이제 이렇게 소식이 전해졌고 발병 국가도 계속 추가가 되고 있어서 현재 중국을 제외한 20여 개 국가에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어요. 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7,800명 정도 네. 수준이었는데요. 이 중국에서 나왔던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섰고 예. 이제 하루도 안 돼서 이렇게 큰 폭으로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사망자는 현재까지 171명이라고 나왔는데요. 200명까지는 금방 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즉 2차 감염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사람 간에 감염되는 사례가 하나씩 발견되고 또 이 사례가 중국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나 한국처럼 이제 그 중국 외 지역에서도 2차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실제로 이 확진자들이 좀 증폭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2차 감염 사례가 좀 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 국민들도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좀 시청자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뭔지 그 부분은 좀 더 짚어봐도 아무리 저희가 좀 강조를 해도 예. 좀 지나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실제로 최근에 이제 밖에 나가 보면 집단 활동을 잘 하지 않는 거를 좀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실제로 정부가 교육부를 통해서 뭐 개학을 좀 미루는 조치를 취한다든지 예. 대학에서는 뭐 오리엔테이션 같은 단체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동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즉 많은 사람이 모이면 그만큼 감염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내놓는 지침에 따라서 좀 이 반응하는 것, 즉 정부 지침에 잘 따라주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이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방호복을 입은 인원 3명이 항공기 문을 열고 열렸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제 문이 열렸기 때문에 아마 잠시 뒤에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모습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우한 교민 367명이 탄 전세기에 일단 문이 열린 상황이고요. 예. 주변에는 방호복을 입은 인력들이 또 교민들의 위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현재 김포공항 현지 모습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추정컨대 물론 뭐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기내에서 약 한 30분간 입국 절차가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이제 30분이 지난 지금 이 시각에 기내에서 입국 절차가 진행이 됐고 30분이 지난 지금 8시 34분에 이제 교민들이 아마도 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 이제 무증상자만 현재 비행기에 탑승한 상황이고 모두 마스크를 기내에서 착용을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또 유증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구급차로도 바로 이동을 시킬 거라고 합니다. 네. 자, 항공기에 아직 이제 교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제 교민들이 내리게 되면 바로 이제 검역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앞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에도 이제 체온 측정이나 보안 검색 등을 거쳤지만 네. 이 비행기 안에서도 또 체온 측정을 하고 또 내리면서도 2차 검역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국 측의 검역 과정이 예상했던 것보다 꼼꼼히 진행되고 있고 예, 예. 그럼에 따라서 좀 이렇게 이륙하는 시간, 착륙하는 시간 또 점점 조금씩 시간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이 결국 검역을 좀 더 철저히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조금 사람들이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희가 일단은 뭐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좀 교민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교민들도 이제 전부 다 방호복을 착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나요? 어제 오후에 이제 버스를 타고 공항까지 이동하는 유학생의 사진을 봤을 때만 해도 이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이 이런 방호복을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예. 네. 마스크만을 착용하고 기내에 탑승할 걸로 알려졌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한 10명 넘게 이제 내렸는데 네. 승무원이나 함께 떠났던 이 신속 대응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기다리면 교민들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리는 과정에서 좀 더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우선은 뭐 지원 인력이 먼저 내렸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속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중국 보건당국에서 신종 코로나로 사망한 인원이 213명이다. 그리고 확진자가 9,066명이다라는 소식을 또 전했습니다. 예, 네, 저희가 뭐 지금- 현장 화면에 혹시라도 교민들이 내리는 모습이 보이면 또 현장을 신속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전세기가 한 8시 3분, 4분 우리 시간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김포공항에. 그래도 네. 당초 예상보다는 한 2시간가량 늦어졌는데 아무래도 출발이 2시간 정도 또 검역 과정을 철저하게 하느라 또 지연이 됐기 때문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예상보다 출발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이 한국 측의 검역 과정이 꼼꼼했다고 설명하는데요. 예. 실제로 이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세기에 탑승하기 위해서 이동했던 교민이나 유학생들의 이 인터뷰를 좀 종합해 보면 네. 중국 측의 검역이나 중국 측의 그 이동 제한 때문에 이 전세기를 탑승하는데 문제가 생긴 건 없었던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예, 예. 지금까지는요. 그래서 검역을 하는 과정에서의 걸리는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야말로 이제 꼼꼼하게 검역과 정말 방역 대책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시간이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민들이 이제 내리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전에는 그렇습니다. 또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화물칸에서 먼저 짐을 내렸었는데 거기에서도 네. 소독 작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또 주변에 있는 인력들 모두 방호복을 입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화면으로 보고 계십니다. 사실 교민들이 네. 이렇게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수용 예. 장소로 다 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네. 약간 네. 교민들의 모습인 것 같죠? 예, 교민들이 이제 트랩을 이용해서 예, 내려오는 마스크를 쓴 모습입니다. 교민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 모두 367명이 탑승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어서 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3분 정도가 트랩을 이용해서 내려가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뭐 교민이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화면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씩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 현장에 있는 발언을 좀 종합해 보면 예, 예. 입국 절차가 기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좀 그렇군요. 네,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증상자는 바로 구급차에 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네. 예, 증상이 예. 없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내려서 바로 버스를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한 분씩 내려오고 계시네요. 모두 마스크를 착용을 했어요. 저희가 네. 이제 들은 바대로요. 네, 방호복 착용을 한 분들의 경우 외교부 직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의료진 혹은 네. 뭐 승무원들이었던 예. 것으로 좀 보이고요. 지금 내려오시는 분들은 짐을 가지고 네. 이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뭐 전해지기로는 이제 교민들이 이제 혹시 모를 기내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제 뭐 N95 이상의 마스크를 뭐 착용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기도 했는데 네. 실제로 이제 마스크를 쓴 이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제 교민들이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글쎄요, 지금 왼쪽 화면이 아마 이제 검역 절차를 이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검역 절차는 뭐 열을 잰다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네, 가장 중심적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체온입니다. 예. 37.3도를 넘으면 유증상자로 분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이 예. 기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제 공지가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좀 더 상황을 지켜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탑승하셨을 때부터 무증상자들만 탑승을 했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2시간의 비행 후에 또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있으면 구급차를 이용을 해서 바로 또 병원으로 갈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뭐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교민들이 이제 한 분 한 분씩 내려서 검역 절차를 받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시쯤에 도착한 비행기 지금 한 40분이 좀 지나서 교민들이 한 분 한 분씩 내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검역 절차를 밟은 뒤에는 앞서 장보경 기자의 이야기대로 아산과 진천으로 나눠서 교민들이 격리 수용하게 됩니다. 네. 임시 숙소로 이동을 해서 2주 동안 지낼 예정이고요. 그렇습니다. 100명은 충북, 진천, 그리고 나머지는 충남 아산으로 나눠서 수용이 됩니다. 1인 1실이 기본이라고 하는데 어린이들은 또 부모님과 같이 지낼 수도 있는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고요. 우선 뭐 나머지 탑승 신청자도 있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추가 전세기 운항 협의를 정부가 중국 당국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 검역 작업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상황인지 아니면 아직 안에 또 교민들이 더 계신지 예. 정확하게 367명이나 좀 되기 때문에 네. 아마도 좀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네. 듭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혹시라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체온을 측정하는 이런 검역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원래 이야기를 하시죠. 네, 원래 당초에는 이제 그 증상이 있는 분들도 탑승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었는데 좀 혼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발열이나 기침과 같은 의심 증상자를 이 전세기에 태울지 여부에 대해서 좀 외교부와 보건복지부가 상반된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예, 예.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기도 당초에는 2대를 띄울 것으로 했지만 한 대로 줄었고 네. 또 시간도 오전에 띄울 것이라고 했지만 밤으로 변경됐고 또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좀 혼선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예. 사실 정부에 대한 대책과 이런 방향성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혼선이 없어야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구심도 줄고 또 검역이나 이런 차원에 대한 좀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막 이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좀 지금 화면이 어떤 화면인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네. 검역 절차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게 이제 체온을 재는 건가요? 네, 체온을 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절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예. 실제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침이나 발열이죠. 이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보기 때문에 네. 기침의 경우에는 사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기침이 아닌 이상에는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다소 없다 보니 예, 예. 체온을 통해서 검역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진천과 아산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는 이제 또 검역 절차가 또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이제 어떤 부분들을 똑같이 이제 발열이나 뭐 이제 기침이나 이런 어떤 증상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실제로 이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 도착하게 되면 그러한 증상뿐만 아니라 실제 바이러스 검사를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 예. 왜냐하면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감염이 네. 됐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검사를 모두 개개인에게 함으로 인해서 감염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교민들뿐만 아니라 이 지자체에서도 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에 대한 감염 여부를 좀 명확히 하는 것이 이번 검역의 좀 주요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동을 하실 때도 저희가 짚어봤지만 사실 또 많은 분들께서 혹시나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짚어봤었는데요. 어쨌든 뭐 바로 내리시고 그 검역을 거치고 또 경찰차로 이동을 하고 바로 숙소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역 내 감염이 있을 가능성을 최대한 좀
닫아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 지역을 이동한다고 해서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네. 사실 이곳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하게 된 첫 번째 계기라고 한다면 예. 이 정부에서 어디를 임시 생활보호시설로 지정했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배포했던 장소와 다른 곳으로 바꾸게 되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지역과 달리 왜 우리 지역이 선정됐는지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의구심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좀 요구하게 되면서 좀 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격하게 집회나 어떤 그런 것들로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 이 시각 김포공항의 모습입니다. 오전 8시쯤에 우한 규민을 태운 전세기가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40분이 지난 후에 규민들이 모든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내려서 검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증상이 없는 사람들에 한해서 충북 진천과 또 충남 아산으로 네.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14일 동안 격리된 채 생활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이진우 기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교민들의 모습 다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계세요. 우선 입국 시에는 또 어떤 검사들을 하는지 이진우 기자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예, 원래 이제 입국 시에 이제 보통은 국내 확진자나 이렇게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입국하는 교민들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이어도 모든 그 교민들이 다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할 때 하자마자 이제 격리 시설로 도착하기 전에 모든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예. 원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라는 게 어제까지는 이 12시간 동안 검사 그 진단부터 이제 결과가 나오기까지 12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오늘부터는 이게 그 보건당국이 이 새로운 검사법을 도입을 해서 네. 6시간 만에 이 검사 결과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검사를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오늘부터 이 교민들도 새로운 검사법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게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보시는 화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화면에서 지금 이제 검역을 받고 여기서 이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진천과 아산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생활을 좀 하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교민들은 일단 그 별도의 화장실이 달려있는 1인 1실로 이제 구분되어 있는 곳에 한 명씩 다 이제 격리가 될 예정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동을 하거나 그 격리 시설 안에서 이제 이동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입소 이 기간에는 이제 외부인의 출입이나 아니면 면회까지도 가족들의 면회도 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진이 다 국방부에서 의료진이 투입이 돼서 상시 배치되고 하루에 2차례 정도 발열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이 발열 검사에서 뭔가 특이사항이 생기면 바로 이제 그 격리 의료기관으로 이동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다시 좀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러니까 과정을 이제 매일매일 2차례씩 발열 검사를 받는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뭐 식사 같은 것도 도시락, 최대한 어떤 그 감염 그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 식사는 이제 안에서 다 도시락으로 할 수도 있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 교민들은 다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14일 동안 일단 이 격리시설에 머물다가 예. 네, 검사를 받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바로 귀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2차 감염 우려가 아무래도 이제 2차 감염자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우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저녁에 이제 갑자기 5번째, 6번째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예. 네. 거의 사흘 만에 이런 확진 환자가 나온 건데요. 5번째 환자는 32살 한국인 남성으로 이 업무차 중국 우한에서 있다가 24일에 귀국한 환자입니다. 근데 이게 평소에 이제 천식도 있고 기침도 있기 때문에 그 공항 검역대에서 그냥 그대로 이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능동감시자로 분류가 됐는데
그 보건당국이 이제 그 의료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 양성으로 어제 바로 판정이 돼서 지금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6번째 환자거든요. 이 6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3번째 환자와 이 강남의 이 한일관이라는 식당에서 네. 같이 식사를 한 사이로 드러나서요. 이게 지금 문제는 처음으로 국내에서는 2차 감염이 확인이 된 거고, 이게 그 문제는 이제 이 일상 접촉자와 밀접 접촉자로 나뉘거든요. 예. 이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보건당국이 좀 주관적인 판단이 있는데 같이 이제 그 머무는 시간이 그 시간에 따라서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 이렇게 나뉩니다. 근데 시간에 따라서 그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CCTV나 이런 거를 통해서 보건당국이 좀 판단하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 6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3번째 환자와 이렇게 그 같이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안 되고 네. 일상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이게 능동 감시자 대상이었습니다. 원래 이제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자택 격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 2차 감염 우려가 없는 거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바로 그 격리가 안 되고 바로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 6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접촉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네. 이제 2명의 추가 확진자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역학조사 결과가 오늘 이제 발표가 되는 거죠. 아직 발표가 안 됐죠. 예, 아직 그 정확한 내용을 보건당국은 좀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일단은 그 5번째, 6번째 접촉자들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그리고 그 이동 경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동 경로를 좀 CCTV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을 해서 오늘 오후 2시에 그거를 이제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그거를 좀 들어봐야 이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접촉을 했는지 이제 이런 정확한 부분들을 이제 좀 알 수가 있겠군요. 예, 자, 이렇게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2차 감염 우려가 좀 확산이 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중국 내 확진자가 8,000명을 넘어섰다고요. 네, 거의 9,000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네. 사망도 200명을 넘어섰는데요. 사망자 수가 213명, 확진자 수가 9,692명입니다. 예. 네. 또 더 문제는 이 중국 내에서도 청정 지역으로 여겨졌던 티베트 지역, 시장 지역을 포함해서 중국 전역으로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예. 사망자랑 확진자 증가 속도도 빠르고 또 이 전역으로 퍼지고 이러므로 인해서 이 전염병과의 정쟁에서 이 중국이 좀 이 2차 감염 여파를 아직 예단하지 못하고 있다. 약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일단 오늘 오후 2시에 추가 확진자 2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뭐 확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4명의 확진자들. 이 4명의 확진자들 또 그 이후에 이제 추가된 2명의 확진자들의 상태는 좀 어떤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네, 일단 그 첫 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그 30대 중국인 여성입니다. 지난 20일에 한 열흘 전이죠. 열흘 전에 처음으로 이제 국내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네. 그 20일에 중국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부터 이제 처음에는 좀 폐렴 증상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굉장히 좀 상태가 안정적인 상태고요. 예. 2번째, 3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폐렴 증상이 조금씩 있지만 상태는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네, 문제는 4번째 확진자였는데요. 네. 이 4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상태가 좀 좋지가 않아서 호흡곤란도 있어서 이제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런 상태였는데 현재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째, 6번째 확진자 상태가 좀 궁금한데 아직 보건당국이 공식적으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알려지기로는 그 6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전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제 교민들께서 차례로 내리셔서 검역 작업 계속해서 받고 계신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에 보니까 뭐 어린 아이들도 보였었고요. 물론 숙소로 가서 격리가 되긴 하지만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또 부모와 함께 지낼 수도 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다시 한번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이진우 기자. 예. 지금 그 교민들이 367명 정도가 지금 차례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동을 할 예정이고요. 예. 도착을 하면은 충남 아산과 그 충북 진천에 이제 나눠서 격리가 될 예정입니다. 격리하기 전에 이제 격리시설 이동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전원이 받게 되고요. 네. 이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6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검사 결과가 마치는 대로 바로 격리시설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제 사실 12시간 만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많이 좀 지연이 될 거다 예상이 있었는데 예. 다행히 시기 적절하게 오늘부터 이 새로운 검사법이 도입이 돼서 네. 바로 격리시설로 무리 없이 오늘 중으로는 좀 이동이 가능할 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좀 지자체에서의 뭐 일부 주민들의 좀 반발도 좀 이어졌었기 때문에 무사히 좀 시설로 이동을 할 수 있을지 좀 이 부분도 좀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실제로 아산의 경우에는 어젯밤 늦게까지 좀 집회를 하고 또 오늘 오전 아침이 되면 이른 시간부터 나와서 교민이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집결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이 교민들과의 충돌 우려가 있어서 경찰도 이제 경력을 배치하고 좀 충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시각 김포공항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우한 교민들이 항공기에서 내려서 검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발열 증상이 있는지 또 다른 증상이 있는지 체크를 한 뒤에 증상이 없는 환자들은 진천과 또 아산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아직 이제 뭐 367명이나 되는 좀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제 검역 절차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은 조금 더 진천과 아산으로 이동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세기가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전 8시쯤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1시간가량이 흘렀는데 우선은 도착을 해서 기 내에서 입국 절차가 진행이 된 걸로 전해지고 있고 이후에 차례로 또 교민들께서 내리셔서 검역 절차를 한 분씩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위의 지원 인력들은 보시는 것처럼 마스크와 방호복을 모두 입고 착용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한 분씩 혹시 열이 있진 않은지 체온 측정 등을 거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당초에 이제 원래 전세기 2대가 이제 우한에 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한 대로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이제 한 대가 다녀왔고 또 이후에 이제 또 한 대를 보냈지 이 부분도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는 하루에 2대 전세기를 보낼 예정이었습니다. 예. 이 교차 감염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이 하나의 전세기의 좌석 배치를 다이아몬드식으로 배치를 해서 탑승하게 되면 예. 교차 감염의 우려를 줄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300여 명씩 300여 명을 2대 전세기에 나눠서 이제 보낼 계획이었으나 그랬죠. 네, 실제로는 오늘 하루 367명이 탄 전세기 한 대만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나머지 그 귀국 신청을 했던 720명 중에 이 남은 교민들을 다른 2차 전세기에 실어올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직까지가 협의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직 확정이 된 특별한 건 아니고. 네. 네, 속보 내용인데요. 그 중국 보건당국의 속보 내용인데 확진자 수가 조금 더 늘었습니다. 중화권에서 신종 코로나로 인한 누적 사망자가 213명, 확진자 수는 9,692명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우선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이렇게 좀 확산세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뭐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우한에 다녀온 사람들을 찾아내서 2주 동안 자가격리하는 조치도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 밀접 접촉한 사람들도 격리하는 조치도 이미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춘제를 마치고 나서 이 중국인들은 춘제라는 큰 명절을 다 함께 보내는 것이 좀 큰 명절
명절 중에 하나인데 이 춘제를 마치고 일터로 돌아오고 또 학교로 돌아오는 그 중국인들에게 2주 동안 출근을 하지 않고 또 학교를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 뭐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다 보니까 WHO에서도 비상사태 선포를 이제 재논의를 했잖아요. 네. 기존에는 이제 비상사태 선포를 할 게 아니다라고 했지만 오늘 이제 그 재논의를 거친 후에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네, 실제로 이 WHO가 처음으로 긴급 소집했던 것은 22일과 23일 이틀에 걸쳐서였는데요. 예. 이 당시만 해도 이 긴급위원회의 결정은 아직까지는 이 선포할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바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사무총장이 밝힌 것으로는 오늘 새벽에 회의를 한 것으로는 지난 몇 주 동안 우리가 봤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례가 없는 발병이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적인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했고 또 중국 내에서만도 7,700여 명이 되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이제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주된 이유를 설명하기를 이 중국이 하고 있는 조처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예. 즉 중국에 대한 불신임을 말한 투표가 아니라 이번 국제적 비상사태의 선포는 즉 다른 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렇게 WHO가 국제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6번째였습니다. 아직 뭐 공기 중에 전염이 된다 이런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 일반 시청자들 보시는 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건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든지 평소에 좀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의를 하셔야 되죠. 예, 평소에 이제 그 일상생활 할 때 반드시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을 해두셔야 되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사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전문가들도 그렇고 보건당국도 그렇고 대부분 강조하는 게 돌아와서 손을 씻는다던가 이런 것들인데요. 평소에 굉장히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게 그런 감염병 예방에는 반드시 기본적인 그런 예방 수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저희가 지금 1시간 넘게 네. 지금 김포공항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우한에서 출발을 해서 8시쯤, 오전 8시쯤 김포공항에 우한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을 했고요. 1시간 뒤인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전세기에서 교민들이 내리고 있고 또 검역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뭐 거의 이제 좀 마무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제 뭐 검역을 통과한 교민들은 준비된 경찰 버스 또 차량에 탑승할 예정이고요. 예. 그, 아직도 사람이 내리는군요. 네. 네, 상당히 이제 367명. 꼼꼼하게 검역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한 테너공항에서 출발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검역 절차를 최대한 좀 꼼꼼하게 펼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우한에서도 그 중국 정부와 이제 한국 정부와 같이 보건당이 같이 이제 좀 검사를 했는데요. 네. 그 입국장, 그 출국장에서 같이 좀 검사를 했고 비행기에 탑승해서도 의료진이 한 번씩 발열 체크라던가 이런 것들을 거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그리고 이제 이동할 때도 별도의 별도의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서도 들어오자마자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받기까지도 굉장히 많은 좀 절차들을 밟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초 이제 오늘 이제 오전이면 이제 아산과 진천으로 이제 모든 이동을 마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예. 했었습니다만 지금 뭐 이제 저희가 보는 화면을 봐도 시간이 뭐 오전을 좀 지나서 오후쯤에나 이제 좀 도착을 하지 않을까. 좀 이동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이동을 한다기보단 그 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그 진천과 아산 지역의 주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이런 검사를 철저히 해서 격리시설에
이동을 하는 게 더 좋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진천과 아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네. 만약에 이제 증상이 있다면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어디로 좀 이동하게 돼요?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이제 일반 그런 그 의료시설로 이동을 하고요. 국가가 지정한 이런 의료시설들이 지금 전국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다 그 이동을 해서 거기서 똑같이 지금 이제 6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 6번째 확진자가 예. 나오듯이 그렇게 배치가 돼서 격리 조치 후에 치료를 받고 역학조사도 같이 좀 벌일 예정입니다. 네. 뭐 혹시 모를 상황 그 안에서 승무원들도 방호복을 입었다고는 하지만 전세기 탑승했던 승무원들도 또 자가격리 조치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향후 몇 주 동안은 이렇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민들께서 이동하는 버스 앞뒤로는 또 사이카도 배치가 되고 경호를 할 예정인데요. 그 격리 생활을 하시겠지만 교민 1인 1실 사용이 원칙이라고 하고 식사도 또 도시락으로 하실 예정입니다. 예. 당연히 뭐 외출이나 면회 이런 것들은 금지가 될 예정입니다. 뭐 367명 중에 앞서서 뭐 어린이의 모습도 보였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연령대는 다 다르겠지만 혹시나 12세 이하 어린이들은 이제 부모와 함께 또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네. 그 11세 이하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이제 1인 1실인데 네. 예. 같이 이제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게 되고요. 이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접촉 전파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차단이 돼 있고 예. 이동을 할 그 격리 시설 내에 이동을 할 경우에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 의료진이 계속 배치가 돼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파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외출이나 뭐 면회도 금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 안에서의 생활이 어떤지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면. 예, 안에서는 일단 그 식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락을 통해서 그 도시락으로 이제 들어와서 도시락을 다 먹게 되고요. 예. 그리고 안에서는 그 1인 1실로 기본적으로 1인 1실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12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생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개인 공간에 벗어날 경우에는 그 마스크를 좀 착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외부인의 출입이나 면회가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인이 이제 하루 2번씩 그 발열 검사와 그리고 문진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문가들이 그때그때 이제 환자들이 아니죠. 교민들의 상태를 좀 확인을 해서 조금이라도 열이 좀 오른다던가 이러면은 바로 그 검사를 해서 그 격리 의료기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이제 2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주 후에는 그래도 전파 어떤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는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그 잠복기가 3일에서 7일입니다. 그리고 예. 최장 그 14일로 보고 있는데요. 그 보건당국이 지금 14일까지 잡은 거는 최장 기간을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격리시설에서 14일 후에 나가면은 보건교육을 받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문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무증상 감염자죠. 무증상 감염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더욱더 좀 어떤 대책이라든지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쉽지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 그 해외 중국과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실 무증상 감염자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일본에서 같은 경우에는 그 버스에서 그 무증상 감염자가 그러니까 무증상이었는데 그 옆에 이제 타고 있던 승객한테 네. 이제 옮긴 사례가 이제 확인이 됐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저희 그 3번째, 4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도 무증상이었고요. 네. 그리고 5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평소에 이제 기침 정도 원래 천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걸 좀 무증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증상에 대한 그런 좀 보건당국의 이런 그 방역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증상이 이제 발열이나 기침인 거죠. 그렇죠. 발열이나 기침 그리고 이제 호흡기 증상이 뭐 동반이 되면은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그 검역 당국이
검역을 할 때 기준이 발열이나 기침 그리고 호흡기 증상까지 있어야지 이게 검역 대상에서 격리 조치가 됐었는데요. 그 후에 이제 한 단계 더 올려서 그 사례 정의를 좀 많이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증상만으로도 격리 조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그 사례 정의를 좀 올린 상태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 감기와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그러니까요. 수가 있는데 혹시나 그 의심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그 감기와 증상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발열 기침이라는 게 사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쵸. 어떤 감기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오전에 굉장히 좀 열도 나고 좀 무리를 하다 보면은 열도 많이 나고 기침도 많이 나고 특히나 지금 겨울철이라서 네. 그 독감도 굉장히 유행하는 음. 시기라 예. 감기와 독감이 굉장히 유행하는 시기라 좀 구분하기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 1339로 그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빈도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하루 거의 10,000건 이상이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제 전문가들이 그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이걸 예. 이제 그 뭐 우한에 다녀온 경력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 뭐 질병관리본부의 번호죠. 1339번을 좀 내용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도 뭐 시청자분들께서 주의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우한에 다녀온 그런 그 여행객이라면은 무조건 그 발열 상태가 아니더라도 혹시나 이제 그 지금 그 보건당국이 시기를 좀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1월 예. 10일부터 입국한 사람들의 1월 13일부터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펼치고 있는데 네. 이 외에도 일단 그 우한 지역을 다녀온 사람들이라면은 본인이 그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1339로 신고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그 이게 지금 2차 전파 가능성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강남에서 그 2차 전파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뭐 그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그 이동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 씻기라던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 것들을 생활 습관을 많이 좀 일상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예. 어쨌든 그 1월 말에 저희도 연휴였지만 중국에서도 충제가 있었고 긴 연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중국 내에서는 거의 뭐 연휴라고 하면 뭐 기차를 이동해서든 비행기를 이동해서 많이 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 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좀 더 주의를 하고 지켜봐야 된다고 보면 될까요? 그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는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가 가장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네. 그 지금 당장은 이 확진자와 그 사망자가 폭발적으로 좀 증가하는 시기에 있고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이 장기화될 것인지 아니면 수강 상태로 접어들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예. 네, 국내에서도 지금 5번째, 6번째 확진자가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사흘 동안 확진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는 이제 국내 감염 사례는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 2차 감염자가 나오면서 조금 상황이 급변한 측면이 있고 예. 좀 주말을 지내고 다음 주 정도가 되면 조금 더 이 여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현재 시각 9시 16분입니다. 오전 8시에, 오전 8시쯤에 우한 교민을 태운 전세기가 우리 김포국제공항으로 도착을 했고요. 네. 네. 1시간이 좀 지난 시간까지 검역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계속해서 교민들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한 분 한 분씩 검역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뭐 앞서 저희가 이제 이호진 기자를 통해서 이 교민들이 이제 아산과 진천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생활을 하게 되는지도 살펴봤고요. 저희가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 건 이제 어제 추가 확진 소식이 좀 들려오기 때문에 지금 뭐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질병관리본부는 어제 저녁이죠. 그 5번째, 6번째 환자가 그 사흘 만에
발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5번째 환자는 32살 한국인 남성으로 그 출장을 위해 중국 우한에 방문한 후 24일에 귀국한 환자입니다. 예. 네. 평소에 이제 천식이나 이런 간헐적인 기침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검역 단계에서 그 발열 증세가 없는 상태로 거의 사실상 무증상자 상태로 입국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보건당국에 좀 발열 증세가 나타나자 이제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겠고 능동 감시자로 분류돼서 양성으로 어제 판정이 났고 서울 네. 의료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 6번째 확진자가 좀 문제입니다. 이 2차 감염 때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6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그 3번째 환자와 지인으로 알려져서 네. 그 22일에 서울 강남의 한 한일관이라는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한 사이라고 드러났습니다. 그 당시 그 식사를 할 때 다른 그 지인도 있었는데요. 3명이서 같이 식사를 했고, 문제는 이제 이분이 그 6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접촉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 보건당국이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